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좋지 않다라고 말들을 하죠.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변 환경을 확 바꿔버린 거죠. 치매 환자에겐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분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80대 중반이고 남자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십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 하십니다. 일을 갑자기 중단하는 게 더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초기 단계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분에게 있었던 일인데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살던 곳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문을 닫고 집으로 갈 때 새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길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에겐 익숙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 환경 변화가 좋지 않다는 거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요크라는 도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치매 진단 이후에 이분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분은 청력이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그저 보통 수준의 자동차 지나가는 소음인데 이분에겐 미칠 듯이 힘든 거예요. 이걸 견뎌내는 게, 그 자동차 소음을 견뎌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는 더 이상 도시에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저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익숙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사를 안 가고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 귀마개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를 한번 당할 뻔했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고를 한번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조용한 동네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딸이 사는 동네로 가기로 합니다. 요크 도심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곳에선 들리는 소리라는 게 나뭇잎 소리, 새 소리, 다시 말해서 자연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인가? 아니에요.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 세 채가 서 있고 똑같은 진입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런 집들 많죠. 저자의 집은 그 세 채 가운데 가운데 집입니다.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자기 열쇠를 들고 문을 돌리려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도 당혹스럽겠죠. 근데 당혹스럽기는 그 이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자기 집 대문을 열려고 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집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집 안에 들어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주방이 어딨지? 화장실이 어딨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장이 어딨지? 네,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범위를 주방 안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죠. 주방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찬장 안에다 뭘 넣어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집에선 오래 살았으니까 또 몸으로 기억을 하니까 저기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이사 오고 나서는 모든 게 혼란스럽죠. 왜냐면 이사 오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건물의 구조가 다르니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위치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는 치매에 걸렸지만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두 딸이 있지만 폐 끼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새 집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웬디 미첼 씨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끝끝내 그 해법을 찾아내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 어떻게 찾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장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야기 드렸죠. 처음엔 그 해법으로 찬장을 한번 바꿔볼까? 그 생각을 하셨어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찬장들 검색해보면 있잖아요. 유리로 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찬장을 사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돈이 많이 들고 둘째,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참 잘 하시는 분이지만 찬장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다 보이면 이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대신에 이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찬장 문에다가 붙이기로 한 거예요. 이 찬장을 열어보면 접시만 잔뜩 들어있고 또 저 찬장을 열어보면 컵이 들어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 문을 열고 그 찬장 내부를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출력해서 찬장 문에다가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옷장도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옷장 안에는 뭐가 들었다, 이 서랍 안에는 뭐가 들었다, 이걸 일일이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 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주방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극단적입니다. 문을 떼버렸습니다. 방마다 문을 떼버렸습니다. 그럼 훤히 보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방이 뭐 수십 개 되는 큰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을 떼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화장실 문은 놔뒀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두 딸이 있는데 딸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으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은 그냥 둡니다. 대신에 화장실 문에다가 T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토일렛의 첫 번째 단어 T를 붙여둔 거예요. 자, 그리고 집 찾는 게 어렵다. 남의 집 앞에 가서 열쇠로 그 집 문을 열려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그 해법도 찾았습니다. 장터에 갔더니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타일 같은 것도 팔더랍니다. 거기 상인에게 타일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일엔 물망초를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잘 몰랐던 사실인데 물망초가 치매 환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꽃이 치매 환자를 상징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문한 물망초가 그려진 타일 6장을 멀리서도 잘 보이게 집 앞에다가 붙인 거죠. 이걸 보고 집을 찾아오겠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앞서 80대 중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사를 갔다가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죠. 익숙한 곳에서 살아야지 길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에겐 이사는 해롭습니다. 낯선 환경은 해로운 거예요. 집을 찾아가는 길이 낯설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가 내 집이라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태가 좀 심해진 환자의 경우에 그렇겠죠. 치매 초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늘 쓰던 물건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른 곳에, 다른 위치에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치매 환자가 이사를 한다는 건 이래저래 해로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웬디 미첼 씨,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 씨처럼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치매 진단 이후에 청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도심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쩔 수 없이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땐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모험이죠. 그리고 이런 모험은 웬만해선 하지 말아야 한다. 치매 환자는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어떡할 건데? 네,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죠. 거기도 낯선 환경 아니냐? 치매 환자를 절대로 보내면 안 되겠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아시는 것처럼 진행성 질환이고요. 상태가 더 악화되면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감기 환자는 집에서 돌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돌볼 수 있죠. 근데 이 감기가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을 하고 이럴 땐 집에서 돌볼 수가 없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치매 환자에게 새로운 환경은 해롭고 최대한 익숙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 이걸 전제로 해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웬디 미첼 씨의 책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새로운 내용을 발췌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